현대건설이 일냈다. 불가리아에서 이것을 원자력 발전소를 말합니다. 불가리아에서요. 예, 코즐로두이 원전 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이 낙점이 됐습니다. 수주액만 적으면 8조, 많으면 9조 원이에요. 예, 이게 원래 원전을 공급하는 업체는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자로 AP1000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원전은 따냈고요. 그 원전을 시공하는 시공업체로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다는 뜻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니까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강하다. 또 대한민국 건설 진짜 어렵다 하지만 지금 현대건설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수주를 많이 해가면서 지금 위기를 타개해 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진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원전과 관련된 사업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어요. 탈원전을 내세웠으니까 암흑기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수주에 또 수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보세요. 당장 이게 불가리아였잖아요.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200km 떨어진 곳이 코즐로두이입니다. 여기가 추가 원전 예정지인데 2기가 건설이 됩니다. 2기. 여기에 건설은요. 현대건설이 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불가리아만 원전을 건설하겠습니까? 트리키에는 안 하고 그리스는 안 하고 세르비아는 안 하고 루마니아는 안 하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장을 점점 넓혀갈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에 대한민국은 원전이 강했어요. 2009년 12월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4기를 건설했습니다. 20조 원. 그런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 탈원전 암흑기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태동하고 나서는요. 경제가 점점 좋아졌죠. 탈원전에 대한 정책을 친원전으로 바꾸었으니까요. 당장 2022년 5월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8월에 3개월 만에 이집트 엘피다 원전 시공권을 3조로 따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해 10월에는요. 폴란드 원전 건설에 대한 MOU를 맺습니다. 이거는 10조에서 한 30조 규모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2023년 작년이에요. 6월에는요. 루마니아 3중 수소 제거 설비 건설을 따냅니다. 이것은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루마니아 체르노보다 원전의 리빌딩을 1조에 따냅니다. 그리고 지금 불가리아에서 코즐로두이 시공을 따낸 겁니다. 금액이 8조에서 9조 정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대한민국이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죠. 저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쭉 오면서 말입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원전을 이게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까지 말입니다. 어쩌면 말입니다. 지독하게 노력을 했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원전을 한국화를 시켰고요.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넘버원이 될 정도로 성장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입니다. 한순간에 대통령 한 사람의 권력으로 탈원전을 시작을 하면서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지율은 40%가 약간 넘은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 국민은 탈원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를 저는 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탈원전했습니다. 이것은요 권력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저는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국민들, 수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희생해서 탈원전 기술이 아니라 원전 기술을 확보했는데 탈원전 정책 한 방에 우리 원전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개박살 냈잖아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우리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태가 됐거든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봤다고 생각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념으로 갈라치기 한 정부고 모든 국민이 엄청난 노력으로 세계 최고의 기술을 확보했는데 이거 망가뜨린 정부다. 스스로 침뱉은 정부다. 저는 그렇게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들 세력만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느낌 저는 진짜 많이 들거든요. 40% 대통령이었으면 저는 국민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무작정 탈원전을 했다는 것은 권력 남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빠졌다는 거예요. 다행히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원전이 시작이 됐고요. 그 친원전은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줄줄이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고 있거든요. 아마 앞으로도 많이 수주를 할 거예요. 폴란드에서도 적어도 말입니다. 6기에서 8기를 짓는다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는 2기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코도 1기 내지 2기를 짓는다고 하고요. 지금 영국도 원전을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앞으로 친원전도 가장 안전한 친원전으로 가면서 세계에서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고요. 특히 SMR이라고 소형 모듈 원전 말입니다. 이것은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 빨리 상용화해서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 기술로 우뚝 서는 것 저는 반드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말입니다. 조상들이 만들어 오고 선배들이 만들어 왔던 그 좋은 기술 사장시키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탈원전 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적어도 말입니다. 국민의 이야기에 조금만 저는 귀를 기울여 줬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된다. 그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